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그리고 해방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광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남쪽 대통령 수준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경축사는 뭐 3.1 경축사, 8.15 경축사 예외 없이 국민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 입장에서 좌익 운동권 입장에서의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독립과 건국과 호국을 지원해 준 미국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건국의 산모 역할을 한 유엔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의 이자도 안 나오고 김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김구는 위대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반공투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년 그러니까 48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야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이용당했습니다. 마지막은 참 안타까울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건국에 반대한 사람을, 건국의 지도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건국에 반대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습니다. 첫 문장이 이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건국유공자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호국 영령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처음부터 이게 틀려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31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중에 최고의 지사인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31분밖에 없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애국지사의 개념이 뭡니까? 아니, 문재인 씨가 말하는 애국지사의 개념이 뭡니까? 애국지사 살아있는 사람이 31분밖에 없다고요? 도대체 어떤 변칙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좁은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나라가 있는데 애국지사가 31명밖에 없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이 전제가 틀리니까 모조리 그냥 참고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뭐 항상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은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자랑입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는 항상 박정희를 높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로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독재를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이 나라가 당신 거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전쟁의 참화라고 하면 안 되죠. 김일성의 남침을 저지했고 라고 해야죠. 왜 이렇게 말을 둘러댑니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외환위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이명박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죠.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도 일본의 수출 규제 없었어요. 아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야 될 것을 수출 금지시킨야 그게 수출 규제 아닙니까? 우리가 침소봉대한 것 아닙니까? 수출 규제라는 위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겨낼 것도 없었죠.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한 물품을 다 지금 통관시키고 있는데 무슨 위기입니까? 이것도 다 과장입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료보험을 통해서 세계적 의료체제를 만든 것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을 언급했어야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 면에서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통계는 시기상조입니다.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달 지났다고 이렇게 샴페인을 먼저 따고 있습니까? 더 기다려 봐야죠. 내년까지. 벌써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참, 그래 놓고 또 촛불 시위 또 꺼냅니다. 전국 곳곳의 촛불 시위는 참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네요. 촛불 시위,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꿈은 아주 너무 순진해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유통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민족통일이란 말을 했는데 결국 그게 민족을 앞세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전술 전략에 말려가지고 이용당해버렸습니다. 김구 선생의 꿈은 미완의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는데 그것이 과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헌법에 도전하는 겁니까?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동포를 자유민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김구식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헌법 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하는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입니다. 이거 되지도 않을 남북협력을 계속 철도 이야기 나오고 판문점 선언, 이미 다 깨진 판문점 선언을 다시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거 김정은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핵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핵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무슨 교류가 가능하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참 줄기차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은 아마 상해 임시정부를 말하는 모양인데 72년 전 건국된 대한민국, 이 말이 이 대목에 왜 안 들어갑니까?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우고 의도적으로 이승만을 지우고 의도적으로 건국을 지우려는 삐뚤어진 역사관 조작의 그냥 집대성입니다. 말이란 것은 다 쏟아놓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틀어져 버리니까 논리가 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주 공허한 이야기, 고마움을 모르는 이야기, 분열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성자박이 되는 이야기, 그래하여 더욱더 자신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배은망덕한, 그리고 역사 망각, 역사 조작, 요약하면은 건국,
이야기 빼고, 이승만 빼고, 미국 빼고, UN 빼고, 김구 넣고, 자기 넣고, 촛불 넣고, 그런 연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 대통령, 법치 파괴 대통령의 경축사는 아마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열거하는 또 다른 증거물 하나로 채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